의기주부의 미국 국립공원 완전정복 유튜브 시리즈의 13화는 따로 소개가 필요 없는 미서부 애리조나주 그랜드 캐년 국립공원의 기본편입니다. 장엄하고 멋진 그랜드 캐년을 소개하는 이런 영상만 원하시는 분은 일찌감치 다른 유튜브를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직접 자동차를 이용한 자유여행으로 그랜드 캐년을 가실 예정인 분들 중에서 콜로라도 강을 따라 만들어진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의 대엽곡 속에 처음 방문자는 꼭 가봐야 한다는 사우스림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사람들이 바글바글한 사우스림에 도착해서 어떻게 구경해야 하는지가 궁금하신 분들만 계속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국립공원 브로셔에 커다랗게 인쇄가 되어 있어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세히 보지는 않는 그랜드 캐년의 전체 지도를 먼저 보여드리면서 이 대엽곡을 관광하는 6개의 루트를 먼저 설명드립니다. 라스베가스에서 자동차로 후버댐을 지나 4시간 정도 거리인 사우스림은 그랜드 캐년 방문객의 90% 이상이 몰리는 곳으로 이제 이 영상에서 자세히 소개할 예정입니다. 흔히 이스트림이라 불리는 동쪽 끝의 데저트뷰는 1번과 도로로 연결이 되어 있고, 의기주부는 2번을 방문했었는데 본 기본편에서 함께 다루기로 합니다. 사우스림과 마주보고 있는 콜로라도 강이 북쪽 절벽인 노스림은 여름철에만 자동차 도로가 열리는 곳으로 의기주부는 아직 가보지를 못했고요. 별도의 입장료를 내고 유리바닥의 다리인 스카이워크를 걷는 웨스트림은 후알라파이 인디언 보호구역에 속하는데 역시 직접 방문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렇게 소위 동서남북의 4곳 이외의 하바수파이 인디언 보호구역에서는 협곡 아래까지 걷거나 헬기를 타고 내려가서 청록색의 숨겨진 폭포를 볼 수도 있고, 마지막으로 비포장 도로를 3시간 이상 달려야 하는 강 북쪽의 투임 지역에서는 그랜드 캐년 전 구간에서 가장 폭이 좁은 협곡의 절벽 위에 서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1번 사우스림과 2번 이스트림을 자유여행으로 잘 여행하는 방법을 미국의 내셔널파크만 50곳 가까이 방문한 의기주부의 경험을 바탕으로 설명드리는 그랜드 캐년 국립공원 완전정복 기본편을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합시다. 라스베가스에서 출발해 최소 4시간이 걸리는 사우스림까지 경로인데요. 보라색 사각형이 공원 전체 지도의 영역이므로 그랜드 캐년이 얼마나 큰지 감이 오실 겁니다. 그리고 사우스림 자유여행은 최소한 한나절 이상, 가능하다면 공원 안에서 1박을 하시는 것이 좋은데, 만약 공원 안에 숙소가 없다면 40번 고속도로 상위 윌리엄스에서 숙박하셔도 됩니다. 자동차로 그랜드 캐년 국립공원의 사우스림 입구를 통과하고 나면 도로는 비지터 센터를 둘러싼 큰 주차장으로 바로 연결되는데, 여기 주차를 하고 셔틀을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비지터 센터를 구경하고 아이가 있으시면 주니어 레인저 책자도 받으신 후에 여기서 걸어갈 수 있는 매더 포인트를 향하시면 됩니다. 이 포인트의 이름은 엄마를 뜻하는 마더가 아니라 매더인데요. 바로 미국 국립공원청의 설립을 주도하고 12년간 초대 청장을 역임했던 스티븐 매더의 이름을 딴 것입니다. 여기서 전 세계에서 온 많은 사람들과 함께 대엽곡을 일단 내려다보시면 되고요. 시간이 있으시면 서쪽에 있는 야바파이 포인트까지 절벽을 따라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비지터 센터와 매더 포인트 구경을 마치고 최소 2-3시간의 여유가 있다면 의기주부는 무조건 협곡 아래로 내려가보는 사우스 카이밥 트레일을 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사우스 카이밥 트레일헤드에는 일반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오렌지 라인 셔틀을 타고 가야 합니다. 이 트레일로 콜로라도 강을 건너서 노스림으로 갈 수도 있고, 나중에 소개할 브라이트 엔젤 트레일로 올라올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당일 왕복이 가능한 지점은 노란색으로 표시된 스켈레톤 포인트까지입니다. 처음에는 절벽을 깎아서 만든 골짜기를 따라 급경사를 내려가는데, 이렇게 지층에 따라 트레일 색깔이 바뀌게 됩니다. 첫 번째 우화 포인트는 감탄사를 그대로 이름으로 사용한 곳입니다. 계속해서 내려가다 보면 이렇게 달려서 강가까지 내려갔다 올라오는 분도 있고, 야영 배낭을 메고 팬텀 렌치에서 숙박하는 분도 있습니다. 노새를 타고 투어를 하는 사람들이 쉬어가는 우리 가족의 목적지인 시더리지에 도착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준비해간 도시락을 먹고 다시 올라갔는데요. 계속 내려가는 트레일의 옆에 이런 경고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트레일에서 팬텀 렌치에 물자를 운반하는 노새들을 만나게 되면 절벽 쪽으로부터 가만히 피해 서 있어야 합니다. 우화 포인트에서 이런 재미있는 안내문을 본 후에 급경사를 올라가게 되는데, 올라가는 소요시간은 내려갈 때의 2배를 잡으셔야 합니다. 연간 약 500만 명의 그랜드 캐년 방문객 중에서 협곡 아래로 조금이라도 하이킹을 하는 사람은 약 5% 정도라고 합니다. 관광버스나 일반적인 투어로 와서는 해볼 수 없는 이런 트레일을 하는 것이 바로 자유여행의 이유라고 할 수 있는데, 마음 같아서는 콜로라도 간까지 내려가 보고 싶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렇게 무리한 하이킹으로 인한 사고도 많이 발생을 하므로 시간과 체력에 맞는 하이킹을 잘 준비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그랜드 캐년 빌리지로, 주차 공간이 부족하므로 비지터 센터에서 블루라인 셔틀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는 1901년에 개통된 관광철도의 기차역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마을인데요. 앞서 언급한 윌리엄스에서 그랜드 캐년까지 지금도 운행되고 있는 관광열차는 중간에 서부시대 열차 강도가 기차 옆으로 등장하거나 다양한 공연과 이벤트가 진행된다고 하므로 색다른 그랜드 캐년 여행을 원하시는 분은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1890년대부터 절벽을 따라 지어진 이제 소개하는 건물들은 모두 국가사적지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제일 동쪽에 가장 오래된 기념품 가게였던 베르캄프 비지터 센터를 시작으로 인디언 건축 양식으로 지어진 박물관인 호피 하우스, 그리고 1905년부터 운영을 해오고 있는 그랜드 캐년의 최고급 숙소인 엘토바 호텔이 있습니다. 객실에서 협곡이 보이는 브라이트 엔젤 랏지는 인기 있는 숙소이고요. 철도회사에서 운영했던 사진관인 룩아웃 스튜디오입니다. 초기 그랜드 캐년 관광의 모습을 사진과 필름에 담은 콜브 스튜디오에서 흑백 사진 속에 콜브 형제가 사용했던 커다란 영사기와 다양한 옛날 모습의 전시를 본 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빌리지의 서쪽 끝에 앞서 언급한 브라이트 엔젤 트레일이 있어서 여기서도 협곡 아래로 잠깐 내려가실 수도 있습니다. 빌리지의 서쪽 끝에서 허밋 로드가 시작되는데, 사우스림의 가장 서쪽까지는 여기서 레드라인 셔틀로 갈아타야 합니다. 약 11km를 갈 때는 모든 뷰포인트에 정차해서 40분, 올 때는 3곳만 정차해서 20분 걸리기 때문에 최소 1시간 반 이상의 시간 여유가 있으셔야 합니다. 은둔자의 쉼터라는 뜻의 허밋 레스트는 채관꾼 로이 부처가 강가까지 내려가는 트레일을 만들며 지냈던 곳으로, 돌로 만든 특이한 쉼터 건물의 외부와 내부가 특별한 느낌으로 다가오는 곳입니다. 우리는 돌아오는 셔틀이 정차하는 3곳 중에서 가운데 모하비 포인트에 내렸었고요. 1916년에 만들어진 파웰 기념물이 있는 파웰 포인트를 구경했는데, 그는 서양인으로는 최초로 그랜드 캐년을 관통하는 콜로라도 강의 협곡을 탐험한 인물입니다. 이렇게 여유 있는 일정으로 공원 안에서 숙박을 하신다면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바로 그랜드 캐년의 일출을 보는 것입니다. 의기주부는 사우스림에서 5번 숙박하며 야바파이 포인트에서만 4번의 일출을 봤는데요.
빌리지 쪽 포인트들은 약간 안쪽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일출은 동쪽이 비교적 트여 있는 야바파이나 매더 포인트에서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일출 직후에 대엽곡의 내부로 아침 햇살이 붉게 비치며 이렇게 명암 대비가 선명해지는 순간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2번 이스트림으로 소개했던 데저트뷰에 대해 마지막으로 간단히 결론만 말하자면 사우스림에서 직접 운전해서 왕복하는 데만 2시간 이상이 걸리므로 공원의 동쪽 출구로 나가서 페이지의 호스슈 밴드나 모뉴먼트 밸리 등의 방향으로 여행을 계속하시는 분들, 또는 여성 건축가 메리 콜터가 만든 데저트뷰 와치타워 건물을 꼭 직접 보시겠다는 분들만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데저트뷰가 일몰로 유명하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2번을 방문해본 경험으로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그랜드 캐년 내셔널파크의 사우스림을 자유여행하는 데 도움이 될 완전 정복 기본편을 마칩니다. 동영상을 끝까지 잘 보셨다면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으며 의기주부의 유튜브 구독하기를 해주시면 앞으로 계속 이어질 예정인 다른 미국 국립공원들의 소개 동영상도 편하게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